이번 한수원 해킹 공격,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안보 포럼의 양욱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요. 유출 자료에서 사용된 표현이나 공격 방법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해커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던 내용에 보고 있으면은, 예. 청와대도 아닌 보살. 이 아닌 보살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탈북자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북한이 쓰는 말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데서 이제 증거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어떤 공격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직원의 컴퓨터 안에 이제 바이러스를 심어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SMB 웜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어떤 정보를 빼내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거 북한이 활용하던 방식과 좀 유사하다. 그래서 이 어떤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한번 좀 걱정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북한의 표현 방법 아닌 보살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혹시 우리 남한의 말로는 또 어떤 표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시치미를 떼고 뭐 모른 척한다, 이런 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표현을 이제 북한에서만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한수원 해킹 공격을 위해 해커가 상당히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했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분한데요. 이전에 발생한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의 패턴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점과 또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과거에 보면은 초기에는 2009년이나 2011년에 디도스 대란들을 기억을 하실 텐데, 이게 이제 초기에 북한이 썼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1년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를 심어 놓는다거나 APT 공격을 한다거나 이러한 행위들이 이제 주로 있었고요. 이번에도 결국은 어떤 이제 악성 코드를 통한 이런 행위로 보이는데, 예. 여전히 좀 이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찾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런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을 거의 한 10만여 건에 가까운 내용들을 다운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공을 들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장기간 꾸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국가적인 조직이라든가 단체에 의해서 단순히 개인이 하기에는 좀 굉장히 버거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이런 추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유출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이 사이버 공격에 사용한 악성 코드나 또 국내외 곳곳에 IP를 분산해서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면 상당한 수준의 해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실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매체 같은 경우는 북한을 세계 3위의 능력이다. 즉 어떤 미국이나 뭐 러시아 다음으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 조금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해킹을 하는 어떤 사이버 공격은 공격하는 것이 이 방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킹의 공격 툴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서 해커들의 사이트 커뮤니티 같은 데 가더라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조금만 이렇게 변형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툴을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일단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사이버 부대들, 해킹 부대들 같은 경우는 이 정찰 총국 산하에 이제 121국,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전 지도국이라는 이 이제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한 3천여 명 정도의 굉장히 유능한 해커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것은 뭐 세계적인 수준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네. 또 북한 내에 해킹을 위한 전문 집단이나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21국, 그러니까 전자정찰국 사이버전 지도국이라는 이 조직이 사실 제일 유명합니다. 예. 하지만 이것 이외에도 군의 총참모부 휘하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휘자동화국, 여기에 있는 이제 여기서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대도 있고, 그다음에 적공국 산하에 2044소 같은 데서 뭐 예를 들어 사이버 심리전을 하는 그런 부대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3천여 명
해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전문 인력들이 이러한 이 임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수원 사태로 돌아와서 이 범인은 기존의 1차 공격이 원전 자료 유출이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파괴에 그쳤다면 2차 공격에는 원전을 운영하는 이 제어 시스템에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격이 벌어져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한수원이나 정부 측에서 밝히는 것은 망이 분리가 돼 있다. 즉 이렇게 원전을 제어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은 100%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망에 의해서 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커의 공격에도 이 안전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이 분리된 망이라고 하더라도 이 결국 단 한 군데 정도는 외부의 연결고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리된 망에서도 어떤 이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대부분 어떤 패칭을 위해서 외부 저장 매체가 접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충분히 바이러스가 옮겨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 내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